안녕하세요. 찐빵홈의 찐빵엉아입니다. 이 채널은 저희 부부 삶의 여러 부분을 담을 예정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저희 부부 일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첫 영상은 제가 작년 12월 8일에 출고받은 내돈내산 GV70 리뷰입니다. 순수 제 차의 상태를 언급할 것이고요. 차량의 상태는 뽑기 운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차의 옵션과 출고까지의 총 비용을 알려드릴게요. 가솔린 2.5T 후륜입니다. 비크블랙이고요. 4,880만원. 다음으로 가죽 시트입니다. 천연 가죽으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하바나 브라운 색상입니다. 170만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휠은 18인치인데요. 저는 1인치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19인치 휠이고요. 70만원. 다음으론 운전자를 위한 것은 아니고요. 뒷좌석에 탑승한 분들의 개방감을 위한 옵션 파노라마 선루프 140만원. 다음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세 가지 옵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이 옵션을 모은 파퓰러 패키지 1 420만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강추합니다. 마지막으로 뒷좌석에 탑승한 분들을 위한 또 하나의 옵션 2열 컴포트 패키지입니다. 2열 독립공조, 통풍 시트, 수동 커튼이 제공됩니다. 70만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탁송료 25만 1,000원. 이건 지역별로 다를 수도 있고요. 저는 서울 구로구 기준입니다. 거기에 의무보험료 2,000원. 사실 이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탁송과 관련된 보험료가 아닐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비 395만 3,560원까지 더하면 6,170만 6,560원이 됩니다. 여기서 저는 개소세 105만 2,817원을 할인받아 최종적으로 6,065만 3,743원에 이 녀석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틴팅입니다. 저는 루마 버텍스 900으로 돌렸고요. 국민농도라고 불리는 전면 30, 측후면 15를 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절대 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어둡습니다. 시인성은요, 낮에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요. 밤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촬영한 낮과 밤 시인성 영상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GV70은요, 룸밀러의 후방 하이빔으로 인한 눈부심을 방지해주는 밝기 조절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밤에는 잘 안 보입니다. 주행기 영상으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트렁크입니다. 원터치로 설정된 높이까지 열리고 닫히는 시스템입니다. 키를 소지한 채 뒤에 있으면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은 위험할 것 같아 꺼두었습니다. 개모차 1개, 캐리어 2개 이렇게는 거뜬히 실립니다. 안녕하세요, 찐빵엉아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GV70 제 차량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서 운전을 하면서 저의 주행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기판에는 3,511km가 찍혀 있습니다. 사실 출고를 받았을 때보다 큰 차이는 사실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급류를 넣기 때문에 확실히 고급류가 주는 어떤 정숙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카페에서 일반류와 고급류의 차이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번 후기들을 봤는데 일반류를 넣다가 고급류로 넘어오신 분들이 연비 효율 문제에서 그리고 차가 조금 더 정숙하다라는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우선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 유리 자체가 이중 접합 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전 차량이 K3 13년식 차량이었는데요. 그 차량과 비교를 해보면
절대로 K3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차가 조용해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저의 운전할 때 신경이 외부의 어떤 소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날카로웠던 점이 있었다면 GV70을 타고 나서는 오롯이 저의 운전하는 저에 집중이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뭔가 자동차가 되게 집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차 중에서 제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제로에서 20으로 올라갈 때 RPM이 한번 떨어지면서 변속을 하고 이것이 제 몸으로 체감이 됩니다. 그렇게 20에 한번, 40km에 한번,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 변속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체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쭉쭉 밟는데도 쭉쭉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가 다시 이제 제로에 가까워질 때 20km 구간에서 한번 약간 엔진 브레이크가 잡히는 것처럼 몸이 한 번 더 이렇게 덜썩거립니다. 되게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차가 왜 이렇게 한번 먹고 들어가는 것 같지?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2500cc의 차량이고 확실히 제가 고속도로를 타거나 아니면 뭐 올림픽대로나 간병북로를 탈 때 제가 밟으면 밟는 대로 속도가 금방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차체는 되게 다른 SUV보다는 좀 낮은 것 같아요. 제 대각선 앞쪽에는 카니발 차량이 있는데 확실히 이 창 틀의 높이가 다른 SUV들이 더 높습니다. 승용차보다는 되게 높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적당한 높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어떤 차량의 어떤 일종의 하자의 이슈가 좀 있죠. GV70은 우선 첫 번째로 공명음 문제. 공명음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하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차를 했을 때 뒷좌석의 창문들을 다 열었을 때 귀가 아픈 정도로 이렇게 웅웅거리거나 좀 그런 소리가 친다면 공명음에 당첨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제 차는 아직까지는 공명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응축수 소음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뭐 다른 차량들은 밖에서 굉장히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난다 라는 후기를 남겨주시는데 뭐 그럴 때는 해결 방법이 제가 활동하는 카페에서는 스포츠 모드로 바꾼 다음에 1분 정도 운전을 하면 응축수가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 소리는 안 난다 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이슈까지는 없어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내비 돌방 소리입니다. 이 내비 돌방 소리는 저는 당첨됐어요. 내비게이션에서 마치 앞에서 돌멩이가 날아와서 유리를 때리는 듯한 소리가 나서 붙여진 이름이 내비 돌방 소리인데요. 저는 1시간 정도 주행을 하면은 한 3-4번 정도는 듣는 것 같아요. 내비 돌방 소리를 담을 수 있으면 제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고르는 데 있어서 하차감을 또 따지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하차감이 그냥 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워낙 차 가격들이 기본 베이스가 높다 보니까 제네시스 브랜드가 주는 어떤 이미지가 고급스러움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라고는 하는데 요즘에는 워낙 외제차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좋은 차들이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뭐 하차감이라는 이 요소를 봤었을 때 이목이 집중된다거나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를 원하신다면 뭐 포르쉐 마칸이나 독삼사 상위 트림 정도로 가시면은 좀 그런 거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은 제가 운전을 할 때 이전 차량을 타고 다닐 때는 제가 뭔가 차선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환경이 굉장히 까다로울 때 옆에서 난리 납니다. 막 빵거리고 막 또 창문을 막 내리시는 분들도 계셨고 막 하이빔은 기본으로 막 엄청 많이 견제가 들어왔었는데 확실히 GV70을 타면서는 그거는 좀 줄었어요. 제가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편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간혹 생기면 전 GV70을 타면서는 엄청 공격적인 행위를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방금 돌방 소리가 약간 살짝 났어요. 블루엔즈를 갔었는데 요거는 뭐 아직 방법이 없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또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조치를 취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요즘에는 또 OTA 업그레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제 OTA 업그레이드가 뭐냐면 간단하게 기존에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할 때 정비소에 가서 제 차와 어떤 그 기기와 결합을 해가지고 업데이트 항목을 파악을 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자동차에서 알아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이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8일에 출고를 받았는데, 이게 약간 차대 번호가 22로 애매하게 넘어가면서 이 업그레이드가 제공이 되어지지 않다가 방금은 뭐 이렇게 잠깐 새서 그런데 이 현상이 발생됐으니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은 이제 차간 거리 주의인데요. 독삼사 차량과 어떤 신호 간섭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차되어 있을 때 갑자기 센서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갑자기 경고등이 들어온다 라는 후기가 많았는데, 차종을 따지지 않고 간혹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지금 현재까지의 버전에서 OTA 업그레이드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 제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여기서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을 설정을 했을 때 경로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500m 직진 후 다음에 200m 후에 우회전을 하라 라는 이 내비게이션 경로가 있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정보는 500m 직진이라는 정보밖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500m 다음에 또 언제 제가 차선을 바꾸거나 어디로 빠져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잘 이렇게 보는 편이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어떤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면서 경로가 2개까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500m 직진 하는 표시가 나오고요, 바로 그 위에 200m 후에 우회전이라는 정보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내비게이션을 보는 일은 골목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때 내가 이 골목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바로 다음 골목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가 헷갈릴 때, 그때 이제 증강현실로 해가지고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계기판을 볼 때는 연비가 얼마 정도 지금 찍혀 있는지, 그리고 내가 기름이 얼마 정도 남았을까, 요 정도 할 때 보는 편이고, 그걸 제외하고는 저는 그냥 오롯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과 그리고 앞에 있는 창, 그리고 사이드 미러들, 그리고 룸미러, 이렇게까지만 보고 있어서 앞으로 업데이트가 어디까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는 이 업그레이드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레이크 부분에서는요, 브레이크도 약간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냥 속도가 뭐 서서히 줄어든다고 느껴지고, 이렇게 차가 가까워지면 브레이크에 힘을 더 주고 뭔가 생각보다 깊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차가 완전히 쓰는 그런 느낌이에요. ISG 같은 경우에는 연비의 어떤 효율을 위해서 정차 중에 엔진이 꺼져 있는 그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건데, 이 ISG 시스템이 작동되는 여러 환경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하 몇 도에서 몇 도까지는 작동이 안 된다거나, 혹은 배터리의 어떤 잔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활성화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요. 지금 겨울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한 사거리 한 2개 정도를 지나갈 때까지는 이 ISG가 활성화가 좀 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 한번 활성화가 되면 매번 활성화가 또 되는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또 ISG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차가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요 열선 시트가 활성화가 되고 단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 버튼을 누르면 이제 통풍 시트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절할 수도 있고요. 저는 2열 컴포트 패키지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리어로 넘어가게 되면 뒷좌석의 어떤 공조의 설정 온도라든지 뒷좌석의 통풍 시트까지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또 지문 인증 시스템이 있는데요, 제가 혹시나 차키를 안 가지고 왔다, 근데 시동을 걸어야 한다,
이럴 때는 이제 제가 지문을 등록을 해 놓으면 이걸 이렇게 되면은 지문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차가 주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인식이 잘 안 됩니다. 뭐 될 때는 뭐 한 번 누르면 되는데 안 될 때는 뭐 1분 제한이 걸리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뭐 지갑에 차량 카드키를 소지를 항상 하고 있고, 그리고 차 키를 항상 소지를 하고 있는 편인데, 뭐 지문 인증으로 하면 이제 앞으로 편해졌다, 이제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약간 봉변을 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커넥티드 서비스로 차 시동을 거는 것까지는 가능은 합니다. 근데 주행은 힘들다, 시동은 걸 수 있지만 이 사용자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문을 꼭 찍어야 차 주행이 가능은 한데, 요게 좀 실패를 해가지고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너를 차선 변경을 할 때 핸들이 굉장히 좀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이게 부드럽다는 뜻이 뭐냐, 핸들을 살짝만 돌려도 차가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요, 살짝 돌렸을 때는 차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돌렸을 때 반응을 하는 그런 차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짝만 틀어도 그 살짝 틀어지는 그만큼 꺾는 것 같아요. 방금도 ISG가 가동이 안 됐죠. 이렇게 한 번 활성화가 된다고 해서 쭉 활성화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뭐 안 되는 경우들이 빈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3,500km 정도 타본 결과 아직까지 후회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굉장히 조용하게 운전을 하고 있고, 굉장히 편하게 운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OTA 업그레이드가 적용이 되면서 앞으로의 제네시스 GV70이 기대되는, 그래서 저는 아마 제 인생의 마지막 내연기관 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 내연기관 차 치고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라는 이 정리를 하고 싶네요. 여기까지가 저의 찐빵엉아의 첫 영상입니다. 제가 지금 신혼인데요, 찐빵홈이라는 채널에서는 찐빵엉아인 저와 그리고 찐빵 누나라고 해서 제 와이프 되는 사람이 또 자기의 어떤 컨텐츠를 올리고 이렇게 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릴 영상의 내용은 현재까지 준비되어 있는 거는 세차. 제가 이제 예전에는 승용차를 타다가 SUV로 넘어오면서 이 세차를 할 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나름의 제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차가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세차를 잘 할 수 있는지 요런 팁 정도 남겨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 신혼생활을 하면서 최소한 와이프한테 밥을 얻어 먹고 출근을 하거나, 혹은 편안하게 집에서 밥을 얻어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집안 일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러 팁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제 브이로그도 간혹 올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 끊이지 않는 컨텐츠를 올리는 찐빵 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좋은 자동차 고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자동차를 타고 계시는 분들도 안전운전 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찐빵홈의 찐빵엉아였습니다.